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태풍까지 닥쳐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네, 긴 장마에 폭우 피해가 컸던 북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피해 복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상한 태풍 바비가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피해 지역을 시찰하기도 했는데요. 오상현 기자, 북한의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네, 태풍 바비는 지난 27일 새벽 황해도에 상륙한 뒤 중국 동북 지역에서 소멸됐는데요. 평안남도 지역을 비롯해 지난 장마에 폭우 피해가 컸던 황해도 곡창지대가 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가 하면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지붕이 날아가기도 했고요. 쏟아진 비에 도로가 유실되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해안가 지역의 일부 지역들에서 많은 지역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영진군에서만도 국제로 가로수들이 굵어지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피해 지역을 시찰했다면서요. 네, 김 위원장은 태풍이 지나간 27일 당일 황해남도의 피해 지역을 시찰했는데요. 피해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어 다행이라며 위기 대처 능력이 개선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 중앙의 지시를 접수한 즉시 예견성 있는 안전 대책들을 취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줄이고 각 부문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북한 방송에선 이례적으로 새벽 방송까지 편성하면서 데뷔했잖아요. 네, 조선중앙TV는 통상 평일에 오후 3시부터 정규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태풍이 상륙한 지난 27일에는 새벽 내내 거의 매시간 태풍 속보를 전했습니다. 이 지역의 최대 바람 속도는 초당 25m 정도, 현재까지 비 내림량은 30mm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이 태풍 바로가 지금 평양시와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 바람 속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또 시시각각 태풍 특집 방송을 반복해 내보내며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이번 태풍에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죠. 네, 김 위원장은 태풍 바비가 북상하던 지난 25일 당 정치국 확대 회의와 정무국 회의를 잇따라 열고 코로나19 방역과 태풍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간부들에게 사무실이 아니라 현지에 내려가서 피해를 막는 사업에 나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장으로 나가라. 탁상 행정에 대한 경고로 보이는군요. 예, 이날 회의에서는 방역과 관련한 허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국가적인 비상방역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교람들을 엄중히 평가하고 수재민은 청사에서 생활하고 간부들은 천막에서 머물게 한 조치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고위급 인사들이 연신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를 독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되는 경제난에 코로나19 방역, 수해와 태풍 피해까지 겹친 상황에서 민심을 결속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방역이 한층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여전히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경각심이 부쩍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해이해진 방역 태세를 비판하고 주민들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서도 강력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 속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사업을 주정제로 하지 않는 현상들이 드문이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코로나가 확산된 사례를 소개하며 철저한 예방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25일이 북한에서는 선군절이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비교적 조용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선군절은 북한이 군 중심 통치를 기념하기 위해 정한 것으로 지난 25일이 6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만수대 언덕에 올랐습니다.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찾아 헌화하고 방송도 찬양 기사를 내보내긴 했는데요. 대대적인 행사나 호전적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북한 매체 대체적인 동향도 군의 정신을 본받아 당 정책 관철에 나서자고 독려하면서 내부 결속에 치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내년 1월에 개최하기로 한 노동당 대회를 띄우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면서요. 네, 각계 산업 현장 근로자의 인터뷰가 릴레이처럼 보도되고 있는데요. 당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인민을 보살피고
후대들을 보살피는 우리 당의 사랑이 미치는 것만 같아서 막. 조선노동당 제8차대에 나는 어떤 선물을 드리겠는가? 이런 물음을 자기 자신들에게 제기하고 차질 없이 당 대회를 준비하겠다,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민심을 다잡으려는 조치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또 연신 자력 갱생을 강조하는데요. 노동신문도 최대의 적은 나약성과 남에 대한 의존심이다. 혁명적 진군의 보폭을 더 크게 내디뎌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며 주민들을 다독이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으로 권력심장부에서 실세로 활약하고 있는 김여정 제1부부장은 늘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인자다, 심지어 후계자다, 아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정작 논란의 중심에 선 김여정은 최근 한 달 동안 각종 주요 회의 등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최유찬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위임 통치란 말이 나왔고 김여정이 이제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 통치 하고 있다. 아니 국정 전반에 관해서 그 김여정이 관여하는 건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하는 건 그것도 김여정이 망기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후계자로 지명된 것도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절대 권력은 여전하다고 설명했지만 정치권과 언론은 물론 증권시장까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김여정의 위상과 역할이 관심거리였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김여정이 노동당의 핵심 중 핵심인 조직 지도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며 대남 대미 전략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한 통일전선부는 지난 6월 김여정에 대해 대남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고 밝혔고 미국에 대해서도 본인 명의의 담화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그렇다고 해서 김 부부장이 이인자나 후계자의 위상을 확립해 정권을 행사한다고 말하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금씩 결이 다른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의 평가에 대해 CNN은 현역 관료들이 특정 첩보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립니다. 그가 맡고 있는 공식 직책을 넘어서는 또 영향력도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백두혈통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는 아니지만은 사실 명백한 이인자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게 혈통이라는 특수관계만으로도 이미 이인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엄연한 노동당 내 공식 지위와 부족한 실무 경험 등을 볼 때 이인자로 부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당 업무라든가 국정 업무에 사실상 경험이 상당 부분 적은 이 김여정이 조직 지도부를 전체를 실질적으로 관장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특별한 위상을 가진 것은 맞지만 이걸 실제 국정 운영에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김여정은 지난달 27일 전국 노병대회 참석 이후 한 달째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추측이 나옵니다. 먼저 최근 열린 당 대회들이 대회 업무와는 관계없는 수해나 코로나 등 재해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대미와 대남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실제 영역, 소위 이제 담당하는 영역과는 조금 다른 영역들입니다. 자리에 없다고 해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하다라고만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임신이나 출산을 포함한 건강 등의 문제라는 추측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견해는 근신설입니다. 지난 6월 대북전단 처리 과정에서 김여정이 주도하고 예고한 대남 군사 대응이 갑자기 중단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시키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었는데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의 체면이 좀 구겨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당분간 대외 활동을 좀 자제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는가. 한국 등 외부에서 자신을 후계자나 이인자로 거론하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공개 활동을 자제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유일영도 체제이기 때문에 2인자가 있을 수 없고 특히 외부로부터 후계자로 평가를 받는 것은 최고 지도자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이기 때문에 김여정 스스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현재 태풍 수해 복구와 코로나 방역, 경제 건설에만 집중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직접 진두지휘하는 상황.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포함해 새로운 대내외 전략들은 내년 1월 열릴 당 대회까지 유보했기 때문에 김여정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내더라도 당분간은 그 역할이 두드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8차 당대회까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를 하지 않는 한 김여정의 언행은 신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통일 방안이나 대외 정책이 채택된다면 다시 메시지를 통한 김여정의 존재감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된 뒤 열리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새로운 노선과 정책, 그리고 당 조직과 인사를 통해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과 위상도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기온이 40도가 넘는 누룽지 공장의 열기 속에서도 매일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일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탈북민 김영화 씨 부부인데요. 네, 누룽지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는 만큼 동갑내기 남남 북녀 부부의 사랑도 넘치는데요. 그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무더운 여름 끝자락 경기도 남서쪽 화성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 소문난 남남북녀 부부가 있다는데요. 냄비가 엄청 많네요. 여기가 대체 어디죠? 여기는 누룽지 만드는 공장입니다. 저 많은 냄비로 다 누룽지를 만든다고요? 이제 밥 다 됐거든요. 네, 이제 밥을 딱 해줘야 돼요. 갓 도정한 강화도 맵쌀을 사용해 고슬고슬 지은 밥으로 본격적인 누룽지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가장 먼저 냄비 바닥에 쌀밥을 펴는 일은 남편 담당인데요. 이때 가장 필요한 건 스피드죠. 밥을 깔자마자 바로 납작하게 누르지 않으면 모양이 흐트러지는데요. 하지만 얇게 펴되 밥알이 으깨지지 않도록 힘 조절을 잘하는 것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불 조절인데요. 불 조절을 잘해가지고선 불이 약하면은 누룽지가 또 하얘지고 불이 너무 세지면은 또 너무 이제 새까맣게 타고.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센 불에서 모양을 딱 잡고요. 노릇해지기 전 약한 불로 바꿔 20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 사이 아내는 남편이 만든 누룽지가 완성되자마자 뜨거운 냄비 속에서 빠르게 구출하는데요. 가장자리가 노르스름 말라갈 때가 바로 꺼낼 타이밍. 조금이라도 빠르면 물러지고 반대로 살짝 늦기라도 하면 바사삭 부서져 버린다네요. 환상의 복식조가 따로 없습니다. 부부의 찰떡호흡으로 완성된 누룽지. 보기에도 잘 구워진 것 같은데요. 잘 나왔어? 봐봐. 응? 타지 않고 적당하게 노릇노릇하게 잘 걸었다 이거. 응.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올라와. 그나저나 잠깐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데 안 힘드세요? 여름에는 진짜 영광로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 열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지금 거의 한 46.65? 네. 45도가 넘어가고 있어요. 와, 공장 내부 온도가 45도를 넘는다고요? 정말 덥겠어요. 자기야. 커피. 고마워요, 여보. 아이, 우리 여보밖에 없네. 아이스 커피. 너무 감사해요, 여보. 잘 먹을게요. 야,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천천히 내리라고. 아이, 그러니까 다음에 천천히 내려, 천천히. 다정다감한 충청도 출신 동인 씨와 저 멀리 함경도에서 온 애교쟁이 영화 씨는 동네에서도 금슬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과거적이면은 즐겁고 힘들어도 또 이제 행복하려고 늘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니까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제작지라고 그래요. 신혼부부 같아 보이지만 이래봬도 결혼 16년 차라는데요. 외모도 되게 이뻤고 또 대화도 나누면서도 마음씨도 되게 착하고 곱고 또 자기 주관도 뚜렷해가지고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요즘에는 괜찮구나 했는데 저희 와이프도 저도 이제 마음에 들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선 만나서 그냥 1초 만에 서로 그냥 뿅 했던. 동인 씨는 아내 영화 씨가 탈북민인 것도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둘 사이에는 그런 이유가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죠. 오히려 알았을 적에는 진짜 더 아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었어요. 혈혈단신 남한으로 온 영화 씨에겐 남편이 유일한 동반자이자 보호자이며 든든한 직장 동료입니다. 아내는 생활력 강하고 성실한 데다가 손재주까지 있는 남편 모습에 반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 앵글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일이 보시면은 이렇게 나사를 다 조립을 해야 돼요. 4일에 걸쳐서 혼자서 이거를 다 했어요. 이것도 한 봉이를 일일이 다 달았어요. 저희 남편이 이거를 이제 불마개를 이거를 이제 다 이렇게 직접 다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남편 자랑하느라 바쁘시네요. 아내 영화 씨도 함경도 또순이답게 남편 곁에서 억척스럽게 일했는데요. 처음에 와서 막상 와보니까 여기는 이제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아도 뭔가 나만을 위한 전문직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기술을 배워야 앞으로 내 인생에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미용 기술을 배웠습니다. 싹싹하고 솜씨 좋았던 영화 씨는 12년 열심히 해오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는데요. 그러다 남편과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과감하게 미용 일을 그만두고 지금의 껌딱지 부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영화 씨, 북한에서도 누룽지는 많이 드셨죠? 우리는 이제 가마치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마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해서 이렇게 그냥 둥그랗게 이렇게 야구공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갈 때는 이제 이렇게 막 몰래 가방에 싸주고. 그래서 많이 생각나요. 이거 보면은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남한에 와보니 흔하게 먹는 음식인 걸 알고선 역시 한민족이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부부가 알콩달콩 만든 누룽지, 포장하고 택배 상자에 담는 것까지도 오롯이 둘이서 하는데요. 요즘 다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제 간편하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식품이어가지고. 그래서 더운 요즘엔 수많은 택배 물량을 다 소화하기 위해 밤낮이 바뀌었다는데요. 여름철이라 좀 많이 더워가지고서 좀 남들보다 좀 일찍 일어나요. 한 2시 아니면 늦으면 3시부터 돼가지고선 한 12시 그 정도에 이제 끝날 정도로. 오늘도 열심히 일한 껌딱지 부부 영화 씨, 동인 씨. 내일 새벽을 위해 푹 쉬세요. 여기 오셔서 성공하신 분들, 저 또한 그분들을 정말 롤모델 거울로 생각하면서 힘든 과정도 이겨갔거든요. 탈북민 후배분들을 위해서 정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저도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남한에서 꿈을 키우는 탈북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은 마음, 그것도 더 열심히 일하는 원동력이기도 한데요. 오랜 시간 변치 않는 구수한 누룽지처럼 영화 씨 부부를 늘 응원할게요. 네, 지난 시간엔 북한 내 한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네. 북한 당국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또 주민들은 단속을 피해서 어떻게든 보려고 하고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참 기상천외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북한 젊은 세대들은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연애 방식도 바꾸고 또 말투도 바꾸고 있다는데요. 강력한 단속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북한 내 한류.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 김수경 박사님 그리고 강미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진짠가 할 정도로 남한 드라마 보고 오셨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강미진 씨 탈북 동기도 남한 드라마인가요?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남한 드라마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거는 확실합니다. 아, 그래요? 네. 탈북을 결심했을 때 내가 이미 전에 봐왔던 한국 드라마 속에 한국 사회를 많이 이제 그 스크린의 영화를 보듯이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한국 가면 잘 살 수 있겠다.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탈북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에는 좀 윤택한 삶,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라는 점은 같지만 옛날처럼 생존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탈북 동기, 직접적인 동기가 드라마가 되지는 않더라도 자유로운 삶 혹은 좀 발전된 사회상 같은 것들을 보고 결심을 굳히는 약간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에 개봉했던 북한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작년에 개봉해서 82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백두산입니다. 아주 재미난 대사가 등장하는데요. 내가 다모 봐서? 뭐야? 남조선 드라마 다모. 내가 마지막 회를 못 봐서. 그 최욱이랑 황보연이 어떻게 됐네? 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네, 영화긴 하지만 저렇게 대치한 상황에서도 남한 드라마가 궁금한가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결말을 맞아요. 보지 않은 상태로 왔으면은 다시 그것부터 물어볼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나원에서도 탈북민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교육받고 할 때 서로 얘기하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경우도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정말 거의 다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탈북한 탈북민 116명을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남한 문화를 자주 접했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7.2% 상승했고요. 접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9.8% 감소했습니다. 정말 많이 보시는 거죠. 최근에는 남한 영화와 드라마를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죠. 아마 그 영화 백두산하고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겨냥해서 나온 것 같아요. 보면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남한보다 많이 낙후된 것으로 묘사가 되고 또 백두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 당사로 추정되는 건물이 폭파되는 장면도 나오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심기가 매우 불편하겠죠. 근데 사실 뭐 오락 영화 혹은 드라마에 이렇게까지 막 비난을 할 일인가 싶기는 하지만 그러게요. 이런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와서 사회주의 문화를 흐트러뜨리게 되면은 체제에도 위협을 받는다는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한에서 하고 있는 드라마를 북한에서 바로 볼 수가 있나요? 한국에 있거나 중국 국경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걸 얼마나 빨리 이제 들여보내는가가 문제겠죠. 근데 저는 강철비 같은 영화는 바로 여기서 방영이 되자마자 해서 이제 들여보냈었거든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건 사랑의 불시착을 들여보내고 싶은데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못 들여보내고 있는데 일단은 바로 볼 수 있어요. 네. 드라마를 국경으로 못 보낸다는 거 보니까 정말로 요새 단속이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적지물이라고 해서 적지에서 들여온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국경에서도 아주 일일이 하나씩 다 꺼내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게 주로 이제 보위원이나 보안원들이 했었는데 뭐 뇌물 받고 무마시켜 주기도 하고 또 아는 사이면은 그냥 좀 넘어가 주기도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지금 추세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 당국의 비난이 이어지고 또 이제 단속을 하는데도 주민들은 계속해서 드라마를 보잖아요. 남한 드라마를.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북한 주민들은 적성에 맞게 또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찾아볼 수 있는 그게 엄청 적어요. 북한 TV는 채널이 딱 하나거든요. 봤던 걸 그냥 보니까 사람 막 따분하잖아요. 그냥 선전 뭐 외치고 구호 뭐 이러니까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야 한국 드라마는 진짜 생활상을 그대로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아무래도 이제 말이 같으니까요. 용어들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언어가 같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네. 그리고 뭐 우리만 해도 영어나 중국어로 된 거를 그렇죠. 뭐 보는 것보다는 정서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북한 방송은 볼 게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까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북한에서 그래도 흥행한 영화 한 편 볼까요? 자, 청춘이여. 제목만 봐도 남녀의 사랑 이야기 같은데요. 우와 하시는 게 보셨어요? 네, 저 영화 전체적인 영화 자체가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에요? 네, 저 남자분은 우리의 그 역사적인 뭐 체육 이런 걸 연구를 하는 연구사분이거든요. 근데 이 여성은 태권도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요. 북한에서 체육을 대중화하자. 근데 아까 보니까 막 놀이공원에서 데이트도 하고요. 뭐 사랑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좀 더 볼까요? 아, 둘이서 쌍을 지어가지고 남자 쪽이 좀 기운다. 뭐? 데이트를 하는데 불청객이 나타났군요. 네. 여자분, 태권도로 제압을 해버리네요. 머리도 또 쓸어 넘기고. 네. 자, 이거는 강변인 것 같은데 강변에서 데이트하다가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고백을 할 타이밍 같은데요. 어려서부터 저희 눈에 익혀진 것은 저 라몽색 공화국 깃발이었습니다. 저희 가슴에 깊이 새겨진 저 공화국 깃발은 그대로 저국이고 요새 말로 갑분싸. 그러니까 좀 잘 나가다가 좀 네, 김새는 분위기 부분이 있는 것 싸해지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북한 영화는 영화에 사상적 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작가마다 또 뭐 감독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무조건 저런 건 다 이제 넣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도 사실 식상할 거란 말입니다. 요새는 좀 변화가 없나요? 사실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어떤 혁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문화 콘텐츠가 기승전, 뭐 조국에 대한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흘러가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의 변화는 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는 조금은 현실을 반영하는 이야기들이나 에피소드나 그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북한 영화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왜 북한 주민들이 남한 드라마나 영화에 열광하는지 좀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젊은 세대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 같아요. 사실 요새 젊은이들은 USB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가정에는 노트북이 다 있어요. 이거는 뭐 인터넷이 아무 연관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기도 하고 요새 북한 대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거든요. 왜요? 한국 드라마를 보려면 기숙사에서 보면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외부에 다 나와서 하숙을 잡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북한 젊은 세대들이 남한식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을 따라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게 한국 드라마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2년 전에 그 북한 결혼식 영상을 받은 게 있거든요. 북한 남성들이 청혼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여자한테 꽃을 주는 거는 저는 눈 씻고 봐도 뭐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또 최근에는 뭐 연애 방식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전화를 하다가요, 제가 갑자기 그 주변에서 오빠 무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생이 왔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냥 그 사귀는 여자가 자기를 오빠라고 한대요. 그래서 왜 세상에 많이 바뀌었네요. 그게 왜 바뀌어요? 오빠는 오빠고 사귀는 건 사귀는 거지? 북한에서는 오빠는 내 오빠만, 우리 집 오빠만 오빠인 거예요. 호칭 오빠가 없어요? 사귀는 그런 오빠라거나 이런 거는 없거든요. 저도 이제 탈북민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남한에서 늘 말을 하니까 이게 뭐 남한 말투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뭐 했거든, 했잖아 이런 것도 이제 북한에서는 좀 안 쓰는 어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는 그 사랑의 불시착의 등장인물이 이제 네가 장군님이니? 라는 말을 했었는데 대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북한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주제넘게 어떤 말을 할 때 네가 장군님이니? 근데 이제 장군님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북한 사회에서. 그래서 굉장히 당국에서 그런 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좀 경고도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요즘 탈북민 연령을 보면 20, 30대가 뭐 절반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남한 언어를 상당히 빠르게 습득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뭐 외국에 나가서 살거나 할 네. 때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 10대 뭐 이럴 때 왔다거나 20, 30대 젊은 분들은 아주 빠르게 흡수하고 그런 남한 문화를 그렇게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사회든지 이 외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젊은 세대가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요. 북한 당국으로서는 그렇다 보니까 더욱 고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지금 강화된 단속 계속 유지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북한은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유지 안 하는 순간 진짜 막혔던 물먹이 터질 정도로 이제 전국에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사람들을 이제 그 조직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붕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다들 보고 그렇죠. 있는데도요. 아, 그렇군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강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예전에 그 사회주의 공산국가들이 이제 무너질 때 MTV의 영향이 있었다는 가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네. MTV 외국의 그런 음악이 가지고 있는 저항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해서 문화적으로 그런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제 무너지는 일조했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혹시 개혁 개방이 되더라도 탄탄하게 가려면 이 문화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단속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당국은 아마 강화할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은 더욱더 몰래 이것들을 들여와서 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남북 상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네. 외부 문화라는 게 유입을 막는다고 과연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름 돋는다? 안타깝다? 야싸하다. 시원하게 생겼다? 파이팅하다? 오늘은 되게 수고로운 하루였어. 이런 힘들었어. 하얗게 불태웠어. 고생했어. 나. 북한말 야싸하다는 좀 벅차게 자극이 세다, 야싸하게 냅다, 야싸하게 굴다와 같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라는 그런 것도 전혀 없어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긴 장마에 이은 수해와 태풍까지 우려되는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어느 때보다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동참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